네,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청산금 청구권에 대해서 종전 시간에 원칙은 채무자 등이 이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 가능하다. 즉 채권자에게 채무자 등이 남은 청산금에 대해서 주세요 할 수 있는데, 가담법에서는 후순위 권리자는 뭐죠? 담보가등기 설정 이후에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 설정 이후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청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였죠?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 상대로 청산금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청산금 주세요. 그래서 이 행사에 따라서 채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그 결론은 뭐냐면 청산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채무자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래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 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지급했더라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다.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즉 청산금이 1억이 남아있는데 이 후순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1억을 지급한 거면 더 이상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즉 청산금을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 등에게. 그렇게 되면 1억을 지급한 것이라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돈을 청산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나 1억 못 받았으니까 동시에 항변권에 기초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후순위 권리자도 청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다만 청산금의 청구는 권리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처분은 청산금 청구권에서 후순위 권리자도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이 처분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주체는 채무자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언제요?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음 요 부분, 언제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죠? 이제 채권자가 했던 거지. 이랑은 채권자가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래는 청산금을 언제 지급해야죠? 청산 기간이 끝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나기 전에 지급한 경우, 또는 6조 제1항에 따른 통지. 자, 6조 제1항에 따른 또 통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청산 절차의 가장 먼저 실행 통지죠. 실행 통지는 누구한테죠? 실행 통지는 채무자 등에게 해요. 그리고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청산 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하죠. 얼마? 2개월.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가 도달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면 청산 기간이 경과되는 거죠. 청산 기간이 경과돼야만이 청산금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거치하는 겁니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그런데 뭐가 있냐면 6조 1항에는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를 통지한 이후에 채무자 등 외의 권리자, 누구냐? 후순위 권리자에게 별도로, 그러니까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를 한 이후에 별도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채무자 등에게 언제 이러한 통지를 했고 그게 도달했다는 걸 통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요. 가등기 담보법에 따르면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청산 절차가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 청구권에서 권리 행사하려면 이 사람이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담보가등기권자가 기속청산의 방법으로 권리 실행을 위해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알려는데 통지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알게 함으로써 후순위 권리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나중에 후순위 권리자는 이와 같은 청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청산금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후순위 권리자는 자신의 채권과 청산금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산금이 1억이고 자신의 권리가 5천만 원 쓰면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겠죠. 만족 없겠죠. 근데 자신의 권리는 5천만 원인데 청산금은 3천만 원이다. 그럼 여기다 행사하기는 2천만 원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6천인데 이 사람이 주관적 평가에서 3천이다. 그럼 그렇게 판단되면 뭘 할 수 있냐면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청산 본등기 청구권, 즉 청산기간이 경과해서 청산금을 지급할 때, 청산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청산기간이 경과해서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청산금이 없을 때는 청산기가 완료될 때까지, 그 전에, 이 기준은 뭐냐면 본등기 청구가 가능 시점이에요. 본등기 청구권 언제 가능하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 언제 가능하냐면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 지급 시까지,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시점이에요. 그 이전에, 즉 채권자가 채무자 상태로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이전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본등기 청구를 못해요.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권자가.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보호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잖아요. 알기 위해서는 채권자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6조 1원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통지를 했다 하라면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청구를 못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야만이 그렇게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는 얘기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얘기는 뭐냐면 비록 이중 변제의 이음이 있다.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이중 변제의 이음이 있다. 즉 후순위 권리자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선택? 비록 청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산금 청구권 존재함이 가능합니까?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청구권이라는 것은 지급하기 이전이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했어요. 그럼 이제 청산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금 청구권도 없겠죠, 원칙적으로. 하지만 대항하지 못하는 뭐냐면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즉 지급했지만 이미 1억을 지급했어요. 지급했지만 후순위 권리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급했다 했으면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청구권이 비록 지급했다 하더라도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 후순위 권리자가 1억을, 청구권이 1억이에요. 후순위 권리 1억 있다. 그러면 1억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1억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러면 청산금은 1억에 불과하지만 채권자는 얼마를 변제하는 거죠? 1억 더하기 1억 하게 되면 2억이잖아요. 이게 이중 변제의 이음이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 딱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1억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청구권 존재하잖아요. 없잖아요. 청산금은 다 변제했으니까.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얘기는 비록 지급했지만 대항했을 때는 지급해서 소멸됐지만 후순위 권리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변제하지 않은 것, 청구권이 존재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의미는 더 나아가 후순위 권리자가 1억을 달라고 하게 되면 1억을 줘야 한다는 거고, 그 결과 채권자는 1억 플러스 1억을 했으면 2억을 지급합니다. 원래 얼마를 한다고 했죠? 1억만 지급하면 되지만 결과적으로 2억을 지급한다. 그게 이중 두 번에 걸쳐서 변제를 한 겁니다. 이중 변제 이용. 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합니다. 갑이 채무자, 가등기,
설정자입니다. 물상보장, 채무자 등이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병,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 이게 뭐죠? 후순위 권리자. 이 문제를 풀려면 채무자 등의 개념, 채무자에는 채무자 물상보증이 담보가등기 설정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후순위 권리자에는 담보가등기 설정 이후에 저당권자, 전세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권자도 언급이 됐죠. 그 사람들이 뭐다? 후순위 권리자. 그러면 이걸 바꿔 써야 돼요. 채무자 등의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그냥 바꿔 썼어요. 요 채무자를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으로 양도 급하게 처분해서 후순위 권리자라고 표현하고 병으로 이렇게 바꿔 썼어요. 사례에서 이렇게 병으로 나왔겠죠. 후순위 권리자는 병이, 채무자는 갑이 이렇게 대항할 수 없다. 포인트는 어디냐면 주체는 채무자고 채권자고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니면 채권자 경우는 6조 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는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채권자는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또는 6조 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근데 출제는 여기에서만 출제됐습니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취득. 자, 청산 절차를 보고 있어요. 실행통지, 청산기간 경과, 청산. 그런 다음에 청산을 했어요. 청산을 했다는 건 청산금이 있었으면 청산기간 경과 후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거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줄 돈이 없다면 청산기간이 경료되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겠죠. 근데 지금 상태는 담보가등기죠. 아직 본등기에 있으면 이 소유권 취득은 그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겠죠. 그 의미를 얻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이라는 것은. 아직 담보가등기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취득받은 담보가등기니까 청산 절차를 밟은 이후에야 비로소 채무자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직 담보가등기 상태잖아요.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바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즉 채무자는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청산 절차 다 밟고 청산했고 청산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산기가 경과됐어요. 그 시점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해서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사님은 당연히 담보가등기에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 판결문에는 채무자는 피고인 채무자는 원고의 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승청을 하는 겁니다.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당연하죠. 청산금 지급도 언제 한다?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과 동일한 효력이 뭐냐면 공탁한다. 공탁은 상대방이 받는 걸 거절할 경우에, 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기간 지난 후에 합니다. 지나기 전에 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의 본등기 청구권. 자, 본등기 청구권 있고, 청산 절차를 다 했어요.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청산기가 경과됐고, 청산금이 있는 경우는 청산기간 지난 후에 지급하거나 법을 공탁했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목적물 인도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채무자 등의 청산금의 지급 청구권과 동시행 관계가 있다. 제가 법에서 이미 동시에 한별판에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적용 예로서. 그리고 이들의 발행하는 특약은 채무자나 물상보증에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무효로 봐야만이, 이건 가등기담보법은 채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동시행 관계, 청산금과 목적물 인도 청구권, 본등기 청구권. 자, 이제 배웠던 부분입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 청구할 수 없고, 설사 편법으로 본등기가 되더라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효력이 없다. 그 얘기 쓴 겁니다.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춰올 때 지금 청산 절차 규정입니다. 청산 절차. 이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 가등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는 안 된다고 했죠. 신청 내용과 청구 내용의 청산 절차를 거쳤음을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거든요. 그 본등기보다 무효다. 다만 무효예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뒤늦게 청산 절차로 제대로 밟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화 등기가 될 수가 있다. 이거는 실제는 안 됐지만 무효지만 뒤늦게 본등기를 하고 나서 무효히 본등기를 했어요. 근데 무효예요. 아, 늦었다. 하지만 그때 가서 뒤늦게 가담법이 정한 청산 절차를 하나씩 밟았을 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쓴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뭐냐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이게 기출, 이게 판례, 대원 판례 소개했는데요. 기출 30회와 26회 지출된 문제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이제 판례인데, 먼저 기출 지문을 먼저 읽습니다. 자,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 상대로 뭘 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담보 목적물의 과실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우리가 매매 목적물의 과실 수취권 기억나십니까? 목적물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기억나십니까? 목적물의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때 가시수취권 한번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연장성에 있는 건데,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제 목적물의 인도와 그런 따지지는 않고요.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청산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나 소유권 이전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수취권은 이제 목적물의 인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목적물 인도 청구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행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시행변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목적물의 어떤 가시수취권 누구한테 있는 게 더 형평이 맞다? 채권자에게. 그걸 묻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때부터. 목적물 수취권은 그때부터. 그런데 혼동할 게 아니면, 여기는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어느 시점부터 담보 목적물에 과실 수취권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것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였었어요. 그거는 좀 비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보권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담보권이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담보 가등의 설정에 입법 취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상,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석상 담보 가등기의 저당권이지만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 물권이지만, 담보 가등에 설정한 목적은 채권자가 애초부터 목적물 소유권을 갖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를 해서 목적물의 인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그때부터, 어느 경우에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누구한테 있다? 채권자에게 있다.
다만 틀린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 아니죠. 왜냐면 실행을 통지하고 뭐가 있어야죠? 청산기간이 경과돼야죠. 청산기가 경과돼서 끝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변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출제 포인트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수취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문의 해석이 된 게 아니라 판례가 인정한 겁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지급할 게 없죠. 채권자는 채무자 지급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방적으로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연하면서 그 목적물에서 계속 사용 승인을 했을 것은 심히 공평에 반하다.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한 것처럼 본 겁니다. 이런 판례는 뭐냐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그때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용어 자체가 이제 낯설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계속 이렇게 입으로 되새기면서 반복하셔야만이 이게 딱 기억이 되십니다. 요거는 이해보다는 좀 암기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포인트를 알고서요. 자, 가담법 제11조는 양도담보를 전제로 한 것인데 가등기 담보 경우에도 유추 적용 가능할까? 무슨 얘기냐면 가등기 담보법 제11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까 되게 중요한 조문입니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채권을 언제까지요?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러니까 빌린 돈과 이자를 갚고 그 채권 담보의 목적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자. 가등기 담보법은 담보 가등기잖아요. 아직 본등기 하기 전이잖아요. 이거는 담보 목적으로 이미 소유권을 넘겨준 거. 담보 목적인데 좀 전까지 계속 배운 건 뭐였죠? 가등기를 한 거죠. 가등기를. 근데 이건 뭐예요? 담보 목적인데 뭘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이미 벌써. 그게 뭐다? 이게 앞에는 담보 가등기고 뒤에 거는 양도 담보라고 해요. 그러한 경우인데 양도 담보의 경우에도 가당계 똑같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도 담보법도 가장 먼저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는 경우냐.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실익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이 비로소 완벽하게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완성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변제를 한 다음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실익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 내용은 양도담보 똑같이 그 경우입니다. 자, 담보가등기와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도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종국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다만 채무자 등은 변제받을 때까지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 않습니까? 그럼 청산금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만이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이제 더 이상 완벽하게, 기존의 유동적 상태예요. 말소된 운명이 있는데 확실하게 취득한 겁니다. 그런 실익이 있는 겁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데도 몇 년이요?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청산금 채권을 아직 변제받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청산금 채권 변제해서 말소 등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변제기가 이때예요. 변제기가 있는데 10년 여기에요. 그러면 아직 이 기간 동안 청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돼 있다는 가정이겠죠.
따라서 채무자 등은 이 기간이 도과되기 전, 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청산금에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상태. 지급했으면 못하겠죠.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자와 손해금 포함해서 채무액을 변제하게 되면 이 소유권 이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10년이 도과했으면 10년이 도관되면 이 시점에서도 아직 청산금 채권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채무자 등은 채무액을 변제한 다음에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간과 상관없이 비록 10년이 경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선이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정들. 이게 양도담보권이고 아직 청산 절차를 밟아서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청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만이 완벽하게 종국적으로 확실하게 취득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선의 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아직 청산금 재고 지급 안 됐잖아요. 10년 도과되지 않더라도 채무액을 갚고서 제3자에게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소유자에게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년이 도과되지 않도록 제3자에 넘겼어요. 만약에 채무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변제를 하고 말소를 구했다면 채무자에게 말소를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효력이 없잖아요. 그걸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법문을 입지었을 때는 양도담보를 전제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도 담보 가등기가 경우에도 11조가 적용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가능합니다. 자, 90년대 8년대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제공 이거는 권리 취득 방법이고 그러면 기속 청산이겠죠. 그럼 청산 절차를 밟아야겠죠.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하고 2월 청산 기간 경과한 후에도 기속 청산 절차 발표했죠.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게 아까 법조문이었잖아요.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채무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렬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11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 채무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뭐죠? 채무 전체 원금과 이자와 손해금을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육주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11조는 양도담보를 전제로 한 거지만 가등기 담보기도 적용한다. 언제까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지급받을 때까지. 기준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결국은 채무자 등을 보호하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의 변제 의무는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행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을 말소를 하려면 먼저 뭐래야 한다?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 가등기,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한 경우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말소를 하려면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 그 얘기는 변제할 때까지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먼저 돈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돈을 갚고서. 그러면 말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아직 청산금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채무액을 갚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이행입니다. 의무보다 이행된다. 저당권 편에서 배웠었습니다. 먼저 동시행 관계 아니라는 거. 말소 청구권 중요합니다. 양도담보 걸렸지만 말소 지금 이건 양도담보에 관한 거지만 더 하나가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자 등은 청산금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과 이자와 손해를 갚고서 뭐다? 담보 목적이 이루어진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면 가등기 담보는 여기와 연결시키겠죠. 변제액에 들어오면 언제? 10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목적물의 선의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면 시험 출제는 선의 3자가 취득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양도담보보다는 그 가등기 담보를 묻겠죠.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자, 경매의 실행. 지금까지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말고도 경매에 의한 실행이 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종부세가 부담이 되게 된다면 굳이 권리 취득의 방법보다는 경매에 의한 실행이 낫겠죠. 근데 경매 실행은 저당권과 동일하게 보면 돼요. 그렇게 써 있어요. 볼까요?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 취득의 실행이나 경매의 실행에서 선택에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했죠. 그 선택에 따라 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즉 기속청산이죠. 또는 담보 목적에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해서는 담보 가등기의 권리를 뭘로 본다? 저당권을 본다. 저당권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당권 이렇게 쓴 겁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자,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후순위 권리자 포함한다. 청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청산금 청구권 처분했을 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채권자가 청산기간 경과 전에 아니면 실행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는 조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후순위 권리자, 예컨대 저당권자 생각할게요.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면, 변제에 도래하지 못하면 권리 실행할 수 있죠. 그 방법이니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후순위 권리자는 지금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권자예요. 근데 특징이 뭐다? 근데 이 저당권자가 예를 들게요. 자신의 권리 실행하는 경매를 청구하는 건데 그건 언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 경우예요. 그런 거죠. 즉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 변제기가 되기 전이래요. 원래 권리 행사는 변제기가 도래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경매 청구는. 근데 변제기가 되기 전에도 가능해요. 담보가등기와 관련해서는. 담보가등기에 비해서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특징이에요. 전이라. 이게 포인트 하나예요. 원래는 변제기가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변제기 정하잖아요. 근데 이자는 다 제대로 갖고 있으면 변제기 도래전이라면 이자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1년 동안 이자 제대로 납부하면 변제기 도래전에는 은행은 저당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을 못해요. 언제 신청하냐? 이자는 제대로 갚고 왔는데 변제기가 도래했으면 원고를 갚았는데 못 갚을 때 그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등기 담보법에서 청산 절차 진행되는 중에는 변제기가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기간에까지만?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담보 가등기보다는 청산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예컨대 청산 기간이 끝나게 되면 청산금이 없어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권자는 청산 기간이 끝나면 뭘 할 수 있어요? 본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등기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해 충돌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담보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우리는 뭘 읽는다? 후순위 권리자. 이런 식으로 항상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담보가등기 원자가 이제 청산절차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행통지 그리고 채무자 등이 실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간 청산기간이 가요. 만약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라면 이 청산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뭘 할 수 있죠? 채권자는 소위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별도로 근데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도 만약에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아직 본등기 청구.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당권자가 이 시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이의경매를 신청하는데 저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시점 이후에 저당권을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다고 한다면 임의경매 신청한다면 임의경매 저당권자와 채권자의 권리가 충돌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시점에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충돌되겠죠. 따라서 이 우선관계를 어떻게 두냐를 판단할 텐데 가당법은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는 다른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의 신청, 그 권리보다는 이 사람들의 권리를 더 우선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는 이 저당권, 이 채권자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냐면 청산기간이 종료 시점이 언제 있죠? 청산금을 없을 때. 청산금 있을 때 언제겠다?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 시점 기준에서 그 이후에는 저당권자 같은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채권자를 우선시하고 그 이전에는 다른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더 보호해주는 경향을 담보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간은 이 시점이에요. 후순위 권리자 그래서 그런 관점인데 요 조문은 뭐냐면 잠시만요. 후순위는 청산 기간의 한정에서만 다만 더 앞서긴 앞서는데 후순위 권리자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청산금이 없을 때는 청산기간 종료 전 청산금이 있을 때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가 기준이 됐는데 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을 한정했을 때는 뭐라고요? 변제기가 도기 전에도 특징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해도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 근데 만약에 청산기간을 넘었어요. 하지만 변제기가 도래됐다. 어떤 경우가 있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산기간이 이때예요. 그런데 청산금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청산금이 있고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급은 안 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변제기가 도래해서 저당권자의 변제기가 도래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떨까? 이런 경우에도 저당권자를 우선화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청산기간 있을 때는 청산기간 경과 후 지급을 해야만이 채권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전이라면 임의경매를 더 우선해서 요때는 담보가등기고자가 본등기 청구권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조항과 이제 해석을 좀 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계속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독특한 거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겁니다. 청산기간을 한정하여 특징이 변제기 되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변제기. 왜? 후순위 권리자한테 통지를 받잖아요. 자, 실행통지를 채무자 등의 채권자 등은 청산자재 받을 때 실행통지 누구한테 해요? 채무자 등. 그런 다음에
도달된 다음에 청산기간이 도관되는데 그런 다음에 뭘 하려고 했죠?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평가해서 통지했다는 사실을 했고 그런 도달 사실을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후순위 권리자에.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나중에 청산금 이게 합당하다고 하면 청산금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고 청산금 청구권이 마음에 그 청산금 평가액이 잘못됐다 판단되면 뭐라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요? 자신의 변제기가 도래돼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변제기는 한참 남았다. 그러면 손 놓고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으면 빨리 경매를 신청해서 제대로 갚았고 돈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 있는 겁니다.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중요합니다. 이게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자, 어려운 내용인데 자, 담보가등기 후 등기된 저당권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후순위 권리자.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후순위 권리자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에 도래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청산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은 세모예요. 하지만 전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청산기간 내에만 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담보가등기의 저당권자 이걸 뭘로 읽는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피담보 채권의 도래 전이라도 원래 특칙이 있기 때문에 경매 청구하려면 변제기 도래 이후인데 청산기간 내라면 후순위 권리자는 할 수 있다.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배당 참가 이건 얘기입니다. 담보가등기뿐만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도 있고 아니면 선순위 담보권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산 절차를 밟기 전에 다른 선순위 담보권자나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경매 신청에는 배당을 참가해서 자신의 권리를 받아야 하는 거죠. 보호받아야겠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이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자 청산 절차를 받기 전에 다른 선순위 담보권자나 아니면 후순위 권리자가 아니면 기타 일반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경우 어느 경우든 경매 신청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실익은 뭐냐면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순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신에 후순위 권리자는 기타 채권자겠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담보가등기를 뭘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 행위이다. 즉 선을 따지는 것은 담보가등기 시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 효력이 담보가등기권자 다른 권리자가 우선 변제 효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담보가등기에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선 변제 효력을 갖고 있는 권리가 담보가등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권리도 있겠죠. 저당권자들. 여기 담보가등기 있고 별도로 선순위 담보 없고 예컨대 저당권자. 아니면 대항력의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한 경우. 확정일자 같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자 갖고 나뉘잖아요. 그럼 일자는 어떤 기준을 한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시점을 갖고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담보가등기 위에도 선순위 담보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청산제를 받기 전에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보가등기 이건 뭐냐면 담보가등기와 잠시만요. 다른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 비교를 해서 우회를 정하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개시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청산 절차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담보가등기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순위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가등기권자는 제약 없이 청산절차 거쳐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경매의 지위에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을 두는 겁니다. 담보가등기 실행에 따른 본등기 청구를 제약을 두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국은 이해관계인의 우열관계를 정한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강제 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 신청이 경매 개시 결정이 있다는 얘기는 신청을 전제로 한 거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으면 신청이 있으니까 결정이 있겠죠. 같은 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적 갭이 있어요. 근데 어느 기준에다 경매에 개시 결정이 있으면 경매 신청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의 정은 경매 이 신청 시점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그 말은 뭐냐면 채권자가 본등 채무자를 상대해서 본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기 전이겠죠. 청산금 지급하면 채권자 채무자 상대에서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를 기준한 겁니다. 청구할 수 있기 전, 이 신청이 비교를 했을 때 신청과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없기 전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후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이후에 경매 신청이 있었다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경매 신청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돼서 제3자가 경락을 받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는 말소로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포인트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관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 권리도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냐? 그 기준이 바로 정해진 겁니다. 존재 설명이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본등기 청구했어요. 그럼 언제입니까?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서 청산금을 지급했거나 아니면 공탁했을 때 비로소 하는 거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그 담보가등기 보고 양도담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